어, 이번에 그 추경에서 이제 민생 회복 소비 쿠폰과 지역사랑 상품권 관련해서 이제 추경이 짜졌잖아요. 지난번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2020년, 2021년도 코로나 긴급 재난 지원금이 있었죠. 예. 그때랑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어떤 데서 또 실행하는 과정에서 또 행안부에서 좀 준비하고 있는 것, 또 애로사항이나 그런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간단하게.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21년도에도 큰 틀에서 민생지원금 코로나 시기에 됐었는데요. 그때는 전 국민 대상은 당초는 아니었고요. 뭐 80% 정도였는데 20년도에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 국민으로 되었고 그때는 개개인이 아니라 가구당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또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한도가 있었고요. 21년도에는 전 국민은 아니고 한 80% 정도까지여서 취약계층 위주였는데요. 올해는 소득별 맞춤형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해드리고 또 1단계, 2단계로 좀 나누어서 1단계는 아주 신속하게 지급을 하고 2단계는 그 소득을 좀 상위 10%는 제외하는 방안으로 해서 선별 작업을 1단계 지급 기간 동안 거쳐서 2단계 지급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이 코로나 못지않게 어떤 분들은 그때보다 더 상황이 안 좋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진하고요. 또 이 민생 회복 소비 쿠폰만이 아닌 다른 부처, 문체부나 중기부에서도 민생 지원 대책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이게 지금 민생과 지역 경제를 되살리는 것도 골든 타임이라고 보고요. 결국에 이제 타이밍과 속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그 2021년도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추경 통과되고 나서 2달 지나서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효과면이나 타이밍상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휴가철이 이제 7월 말부터 8월 초 그때 여러 이제 이런 그 민생 쿠폰이나 그런 것이 적시에 사용이 되려면 결국 이번에 추경이 이제 7월 초에 통과이 되면 2주 내에 집행이 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의원님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가 한번 집행을 했던 경험 2번이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추경 예산안을 통과 확정해 주시는 그 다음 날 집행 시기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한 것을 브리핑해서 뭐 7월 안에 가급적 지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TF를 지금 구성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지역 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도 같이 이제 그 선택 수단 중 하나가 될 텐데요. 근데 이제 지역 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 때 3년 동안 국고 보조를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예, 의원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 정부와의 이제 매칭 이게 자체 부담이 커져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지방 정부에서 발행 자체를 축소하거나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민생 쿠폰이나 여러 가지 집행할 때도 집행률이 저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어떤 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나 이거를 이제 뭐 지자체 탓만 한다거나 뭐 이렇게 그냥 동료해서는 안 되고 그거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좀 세밀하게 좀 대응을 해야 할 거라 생각하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예, 올해 본 예산에는 지역사랑 상품권 국비 예산이 없었고요. 1차 추경을 통해서 4천억 원이 확보돼서 지방에 이제 교부가 되었고요. 2차 또 지원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1차는 한 300억 정도의 인센티브를 마련해서 지방에 도움을 드릴 생각이고요. 2차 집행에 대해서도 나름 또 그 지원책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계속 지방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이 정부 정책의 취지 그리고 결국은 이런 국가 위기를 지방과
중앙이 함께 거버넌스 체계를 유지해서 가는 것을 잘 설명드리고 협조 체계를 구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